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이제 평일 녹방 시간대를 이렇게 좀 앞당겨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스케줄을 저도 좀 조정 중이라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약간 해가 떠 있을 때 방송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겸연쩍은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쑥스러운 그런 게 있어요. 맨날 밤에만 하다가. 어쨌든 우리 시장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 끝날 때 기준에 비해서 미국 나스닥 100을 중심으로, 특히 나스닥 100 중심으로 조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에서 다시 좀 희망을 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조금 올랐지만 1.5% 이상 되던 국채 금리가 1.4 이제 후반 정도로 조금은 수그러드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정도의 어떤 시그널을 가지고 시장이 이제는 반등한다, 오늘이 바닥이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지나고 보면 몇 주 한 달은 금방인데, 주식시장에서는 왜 그 시간을 그렇게 더디게 우리가 느끼고 그걸 굉장히 그렇게 지루하고 급하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9월 초 중순부터 사실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추석 전이라고 해서도 좀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현금 비중 얘기를 했고, 추석 이후에도 지금 여전히 헝다 문제, 전력난 문제,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 아직 해결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리스크 있는 상황들을 여러 수십 번씩 듣고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들이 막 반등할 것 같고, 내가 좀 공부를 열심히 했고 좋아하던 주식들이 좀 싼 것 같고 이러면 참 현금을 참고 안 쓰기가 너무 그렇죠. 현금을 갖고 있으면 왠지 주변에 있는, 특히 오를 때 개별 종목이 오르거나 반등하면 더 현금을 갖고 있으면 왜 후퇴하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은 그 심리, 참 그 심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같으면, 최근 한 달 같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제일 돈을 많이 벌었겠죠. 왜?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뭔가 막 공부하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웬만큼이면 다 마이너스겠죠. 안 하는 게 더 나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는 게 참 투자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금융지주나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손해보험 같은 걸로, 인버스 같은 걸로 좀 대피해놨으면, 저는 진짜 하나손해보험이나 우리금융지주 저도 이제 일부 포트에 갖고 있는데, 와 정말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둘 다 약간 이제 수익군이거든요. 진짜 든든한지. 물론 오늘 그런 유혹이 좀 들긴 했어요. 오늘 특히 코스닥은 개인들의 투매, 신용의 매도 정도로도 나오면서 2.8% 정도 좀 낙폭이 과대한 거 보고, 이걸 현금처럼 좀 쓸까 좀 생각도 있었는데, 조금 그 또한 좀 참자. 물론 어느 시점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현금과 같은, 오히려 지금 장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 하나손해보나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를 아예 그 목적 그대로 그냥, 물론 우리 금융 같은 거는 배당까지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현금처럼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 테크들, 특히 반도체주도 오늘 엄청 많이 빠졌는데, 이런 것들을 물타기하는 용도, 기회비용적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전략, 그러니까 적어도 현금이라든지 이렇게 인버스나 경기 방어주로 LG U+도 마찬가지고 포트를 좀 분산해두면, 이렇게 다른 종목들이 다 빠졌을 때도 여러 가지 전략적인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전부 소위 말하는 특정 종목, 테크주나 이런 쪽으로만 쫙 편입돼 있고 현금 없으면 할 수 있는 전략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답답하고 좀 시장이 하락할 때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가 우리 시장에는 한번 반등의 효과를 주지도 못하고 올려라 쉬는 바람에 오늘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요. 근데 약간 시장의 섹터로는 머크 경구용 치료제가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면 풀무원 같은 게 8%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그렇게 빠졌던 이 코스맥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한국콜마 같은 것도 바닥에서 반등을 했고요. 호텔신라, 제가 말씀드렸던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위드 코로나 이러면 제일 좋아하는 기관들이 특히 호텔신라, 파라다이스거든요. 탑픽이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로 위드 코로나 되면 카지노 갈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식시장이랑 가상화폐 시장이 이렇게 투기적인데 뭐 도박을 굳이 하러 갈 필요 뭐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한항공 이것도 올랐나? 대한항공 좀 눌렸구나. 하여튼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이런 것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의 어떤 반등은 굉장히 꽤 의미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우리가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단기, 중기 조정으로 보거든요. 한 10월 저는 다음 주 옵션 만기까지 어느 정도까지 밑으로 밀지 모르지만 다음 주 옵션 만기, 특히 개영님의 옵션 시황이 단기 시황은 좀 안 맞을 때도 있었지만 일단 옵션 만기 기준에서는 큰 많이 오차는 없었거든요. 제 경험에서. 그래서 10월 14일, 그러니까 단기 시황은 진짜 예전에도 좀 잘 안 맞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근데 그러니까 중기 시황은 뭐냐면 옵션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에 의한 현물 지수의 어떤 연동되는 것이 굉장히 맞아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지금 외국인 포지션들이 계속 좀 상방을 유지하고 물론 포지션이 갑자기 바뀔 수 있지만 그러면 굉장한 손실을 이제 확장해야 되는 거고 10월 누르기는 하겠지만 더 누를 수는 있겠지만 10월 14일 옵션 만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이 다시 반등해 줄 거라고 지금 예상은 하거든요. 물론 그게 앞으로 또 추세적인 강한 상승이냐 아니면 외국인 포지션을 조금 청산하면서 뭐 3140, 50까지 아니라 또 3100, 3050 그러니까 약한 반등인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눌렀다가 반등은 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라 좀 전략을 만들 거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과연 어떤 것들이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올 건가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현금들을 좀 써야 되는데 오늘 경구형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강한 거 보고 역시나 좀 시크리컬 쪽이나 소비 경기 관련주들 금리 인상 수혜주들 배당주들 좀 중심으로 좀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좀 들기도 하고요. 갈피를 잡기는 굉장히 일단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고 물론 지금 그렇게 따진다면 뭐 오늘로부터 해가지고 뭐 오늘 수, 목, 금, 다음 주 월, 화, 수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 정도를 조금 나누어서 과대 낙폭 종목 중심으로 현금들도 좀 쓸 필요들도 조금 있을 거는 같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현금적으로 활용할 만한 종목들 최근에 이 하락장에서도 빠지지 않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LNF나 유니드나 이런 주식들을 비중을 조금 줄이고 낙폭주로 조금 옮겨가든지 아니면 저렇게 배당주로나 하나손해보험처럼 경기 지수 하락에 대한 핵지 종목으로 샀던 종목들도 비중을 조금 줄이고 낙폭주로 조금씩 이동해 가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시장 자체가 확실히 바닥이다 이제는 상승이다 라는 시그널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왜 오늘 코스닥의 모습들을 본다면 개인들의 투매, 개인들의 신용이 좀 털리면서 외국인 기관이 좀 받아내는 모습들을 좀 보면 여기에서 조금 더 눌리겠지만 어느 정도 무릎 밑에 정도까지는 온 거 아닌가라는 기대, 추측을 좀 해봅니다. 우선 지금은 워낙 시장이 좀 중요한 어떤 시기입니다. 시장에 대한 상황들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되고요. 내일 일단 좀 반등이 좀 나오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날 쉬니까 오늘 월요일 같은데 오늘 화요일이고 내일 수요일 좀 또 라이브 방송에서 또 지난 라이브에서 다루지 못했던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좀 다뤄보고 조금 더 밀도 있게 세부적으로 시장이랑 종목들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굉장히 이른 시간에 평일 녹방 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잘 버티시고 이럴 때일수록 또 마인드가 좀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진짜 마인드로는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지금은 잘 버텨야 되는 시기니까 하여튼 잘 버티시고 꼭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대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